여러분, 인터넷 세상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은요, 아주 거대한 물리적인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심장부 데이터 센터의 철통 보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간단한 사실인데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 그러니까 뭐 클릭 한 번, 영상 하나 보는 거, 검색어 입력하는 거, 이 모든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물리적인 어딘가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어딘가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디지털 생활을 지키기 위해 세워진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거대한 요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설을 지키는 여러 겹의 보안 체계는 과연 어떻게 작동할까요? 지금부터 그 겹겹이 쌓인 방어막을 저랑 같이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클라우드의 요새. 먼저 이 모든 보안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 수밖에 없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핵심 과제는 딱 이거예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이 열린 광장의 정보를 어떻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굳게 닫힌 금고 안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가. 바로 이 물리적 보안의 역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두 번째, 왕국의 열쇠입니다. 자, 모든 보안의 기본은 뭐니 해도 바로 접근 통제겠죠? 누가 들어올 수 있고 일단 들어온 사람은 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정말 완벽하게 제어해야만 합니다. 접근은요, 마치 옛날 성을 통과하는 것처럼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로비 같은 비교적 보안이 낮은 그린존에서 시작해서 준비구역인 옐로우존을 거치고요. 그리고 마침내 실제 서버가 있는 심장부, 바로 레드존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각각의 출입문은 배지랑 핀 번호로 통제되는데요. 결과는 아주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뿐이에요. 초록불이 켜지면 통과. 하지만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 당신은 그 자리에 그냥 즉시 멈춰야 합니다. 여긴 정말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세 번째 파트, 잠들지 않는 경보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규칙을 어기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디지털 경비 시스템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예를 들어 초록불 승인을 받지도 않았는데 문이 억지로 열렸다? 그럼 시스템은 이걸 물리적인 강제 침입으로 간주하고요. 즉시 DFO, 즉 출입문 강제 개방 경보를 울려버립니다. 설령 승인을 받고 들어왔다고 해도 문을 그냥 활짝 열어둘 수는 없어요. 정확히 60초, 딱 1분이 지나면 DHO, 출입문 열림 상태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이건 진짜 영리한 시스템인데요. 물리적인 힘으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논리적 오류를 잡아내는 거예요. 시스템이 여러분의 디지털 발자국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이 발자국이 있어야 할 곳에 없다? 그럼 바로 경고를 울리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배지를 찍고 방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여러분이 이미 그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일종의 디지털 유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의 배지는 엉뚱한 구역에 갇히게 되고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사람이 수동으로 초기화를 해줘야만 해요. 네 번째, 규칙의 예외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엄격하고 칼 같은 디지털 규칙이 인간의 사소한 실수나 아니면 장비를 옮겨야 하는 특수한 상황 같은 이런 현실의 변수랑 부딪힐 땐 어떻게 대처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APB 상태, 그러니까 디지털 유령 상태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배지를 다시 찍지 마세요. 그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핵심은 딱 하나, 소통이에요. 절대로 배지를 다시 찍으면 안 되고요. 그 즉시 중앙통제실 SCR에 연락해야 합니다. 지금 제 위치가 어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고 접근 권한이 복구될 때까지 그쪽의 지시를 정확하게 따라야만 해요. 물론 커다란 서버렉 같은 걸 옮기느라 문을 오래 열어두어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땐 합법적으로 알람을 잠시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로라고 해서 특정인에게 임시 권한을 주거나 마스킹이라고 해서 특정 시간 동안 아예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미리 예약을 걸어두는 거죠. 다섯 번째, 안전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모든 보안은요,
단순히 데이터를 지키는 걸 넘어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들 역시 데이터 보안만큼이나 똑같이 엄격하죠. 이게 얼마나 상세하냐면요. 예를 들어 소음이 엄청 심한 구역에서는 반드시 소음 감소 등급 NRR이라고 하죠. 이게 22데시벨 이상인 귀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정말 꼼꼼하죠? 이런 규칙들은 정말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발에 씻는 안전화 규정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공간에서는 음식물 절대 반입 금지, 뛰거나 장난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요. 무기나 담배 소지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안전해 보이는 상황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최종 방어선입니다. 이 모든 첨단 기술과 엄격한 규칙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그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적 요소입니다. 결국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랑 정책, 알람 시스템이 쫙 깔려 있어도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건 현장에 있는 보안 요원들이에요. 그분들의 판단력과 소통 능력이 사실상 최종 방어선인 셈이죠. 바로 이분들이야말로 어리둥절해서 배지를 2번 찍으려는 방문객을 발견하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문을 미리 알아채고 아주 단순한 관찰만으로도 큰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된 시스템의 시대에 인간의 주의 깊은 시선은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어쩌면 이 거대한 기술의 요새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소중한 자산은 바로 그 시선 하나일지도 모릅니다.